튜닝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지프 랭글러 튜닝에 대해서 Q&A를 가져볼 텐데요. 오늘 타고 이동할 차량은 랭글러 23년식 4x 차량입니다. 지금 신형 랭글러가 시승 예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 지점장님께서 또 차를 대여해 주셨는데요. 이 차량을 타고 한번 이동해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랭글러 타면서 튜닝에 대해서 PD님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이 더 멋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랭글러 튜닝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튜닝된 랭글러 차 본 적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순정이 더 예쁘다고 장담을 해요. 일단은 순정도 물론 예쁜데 랭글러는 세상에 같은 랭글러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님들의 개성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는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외관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펜다 도색이라든지 휠 도색, 캘리퍼 도색, 사이드미러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바디 컬러와 일체감 있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디가 블랙이다 근데 사이드미러랑 휠이랑 범퍼락 같은 거는 화이트로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개성에 따라서 같은 랭글러지만 다른 느낌의 랭글러를 튜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튜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정 자체가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면 순정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프로드를 주로 이용하고 그런 모임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리프트업이라든지 타이어 인치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랭글러 MCA 모델 같은 경우에는 AT 타이어, 올터레인 타이어로 출고가 되는데요. 타이어를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머드 타이어로 교환을 하시기도 합니다. 남들이 튜닝을 한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초보자들도 쉽게 가능할까요?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 랭글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길에서 보이는 이런 지프 차량에 관심을 갖게 돼서 랭글러를 검색을 했는데, 튜닝이란 연관 검색어가 뜨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지, 어떤 느낌의 튜닝, 어떤 느낌의 랭글러를 가지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튜닝이 어떻게 들어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하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조 변경을 꼭 해야 되나요? 어떤 튜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조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이나 간단한 휠 도색, 그리고 사이드 미러 도색, 범퍼 도색,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구조 변경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인치업을 한다든가 리프트업을 한다든가 LED 보조등을 장착을 하신다든지 배선을 건드리는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구조 변경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아도 튜닝 업체에서 함께 진행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상담할 때 말씀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한국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검사 불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변경 대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구조 변경은 하셔야 됩니다. 튜닝하면 AS 보증에는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는 튜닝을 한 부위가 고장의 원인이 된다면 보증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LED 배선을 달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등에 관련된 고장만 보증해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계통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전자계통이 고장이 나도 추가로 장착된 LED 보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증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보증보다 튜닝하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크시다면 보증을 생각하지 않고 튜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보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외관 튜닝 정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정도, 이 정도 튜닝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비용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어느 부분을 튜닝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튜닝하는 부분은 외관 도색과 전동 사이드 스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 도색이라고 하면 휠 도색, 사이드미러 도색, 그리고 휀다 도색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도색을 한 다음에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게 된다면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추가로 도색을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니까 원하시는 도색 부위라든지 범퍼를 추가로 하고 싶다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하지 않고 내 주행 패턴에 맞게 튜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그럼 튜닝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튜닝하고 싶나요? 저는 솔직하게 순정이 좋아가지고 루비콘을 구매하게 된다면 저는 사이드 스텝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왼발을 받칠 수 있도록 데드 페달을 장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랭글러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2열 리클라이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심 주행을 워낙에 많이 하고 오프로드를 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 차 자체를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부 편의,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승차할 때의 편안함을 생각을 해서 사이드 스텝을 달고 데드 페달, 그리고 2열 의자 리클라이닝까지 그렇게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도색은 안 할 것 같아요. 튜닝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튜닝 방향성이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튜닝의 방향은 내가 이 차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처럼 도심 출퇴근이 많다라고 하면 외관 튜닝이랑 전동 사이드 스텝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오프로드나 캠핑을 자주 다니신다고 하면 보조등이라든지 범퍼, 그리고 루프렉 설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드 오프로드 주행을 많이 하게 된다면 뭐 윈치까지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리프트업과 타이어 인치업도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튜닝은 많이 하는 것보다 균형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튜닝을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도심 주행이 많은지, 아니면 캠핑을 다니는데 오직 캠핑을 많이 다니신다든지에 따라서 튜닝의 방향을 설정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를 처음 접하시거나 오프로드를 전혀 가지 않는 분들은 외관 튜닝과 사이드 스텝 정도만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발판, 즉 데드 페달이나 2열 리클라이닝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주로 다니고 모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프트업, 인치업은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윈치까지 작업하는 유무는 오프로드를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저보다 고객님 스스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부산 지프전 시장에서 차량 구매할 때 튜닝도 함께 견적 가능한가요? 구매 과정에서 상담을 할 때 말씀을 해주신다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저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도색 같은 경우에도 공식 센터에서도 도색 작업이 가능하니까 상담 과정에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랭글러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이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